안녕하세요. 오늘 7월 30일 1시 2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오늘 4%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예스24를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4%대의 하락 흐름을 보이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시장의 영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이 나스닥 선물 지수가 현재 1%대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일본 증시도 1%대 하락, 중국 증시도 약세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홍콩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2%, 3% 가까이 또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약세 흐름들이고요. 역시나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도를 좀 보이면서 하락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물에서는 1조 원 넘게 매도가 또 나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좀 오늘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업종들이 약세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서도 매수해주는 철강금속 업종을 제외한 대다수의 업종들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오늘은 어떤 종목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이 좀 문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다 테마주입니다. 테마주 중심으로 움직이고요. 진단키트나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 그 다음에 윤석열 관련주들, 입당한다 그러죠. 국민의힘에. 그래서 이런 윤석열 관련주, 그 다음에 이재명 관련주, 이런 정치 테마주들, 이런 쪽만 좀 강세를 보일 뿐, 대다수의 그 종목들, 업종들은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테마주 장세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은 어찌됐든 시장의 영향으로 인한 하락인 것이지, 예스24의 어떠한 악재나 이런 부분들이 동반돼서 하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스24가 지난해부터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큰 상승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회사의 어떤 본업이 좋았다 이런 것들도 아니고요. 실적이 좋았다 이런 것들도 아니고요. 예스24가 이 카카오뱅크라고 하는, 올해 이제 카카오뱅크가 8월 6일 날 상장을 하죠. 확정이 됐어요. 다음 주 금요일인데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자그마치 1년 전부터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이 됐는데, 그러면서 다른 카카오 그룹 내의 계열사들이 앞으로 상장을 추진한다,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카카오뱅크도 이제 향후에 상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먼저 1년 전에 작용을 하면서 상승 흐름들을 좀 주도했던 모습이고요. 상장이 임박한 현재까지도 이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스24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1.4%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카카오뱅크의 희망 공모가가 33,000원에서 39,000원 정도였거든요. 이 사이였는데 공모가 상단인 39,000원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하는 모습이었지만, 너무 비싸다라는 인식이 시장에 퍼지면서 주가는 또 빠르게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월 6일 날 39,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밑으로는 플러스 90%, 위로는 200%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39,000원에서 한 10%가 빠진 가격, 한 35,000원 정도에서 시가가 형성될 수도 있고요.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제 39,000원의 더블 78,000원, 78,000원에서 시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 6일 날 시가는 35,000원과 한 78,000원 사이에서 결정이 될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따상이 있죠. 따상이라는 게 결국에 공모가 대비 더블로 시작을 해서 상한가를 들어가는 거, 이걸 이제 따상이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따상을 간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주가나 이런 이 예스24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1.4%의 지분 가치가 높아지면서 덩달아 당연히 주가도 올라가겠죠. 반대로 상장을 했는데 오히려 주가가 따상은 고사하고 주가가 빠져버리는 상황이 온다면, 기대치만큼의 어떤 이런 결과물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실망감이 주가를 강하게 하방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항상 유념을 해놔야 됩니다. 이미 카카오뱅크 상장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적인 요소는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그 가운데 이제 일주일 남은 거죠. 다음 주 금요일까지니까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과연 주가가 다시 반등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또 하방의 흐름들로 진행이 될 거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예스24의 기술적인 흐름에서 보면 오늘 아쉽게 11선이 깨지고 있어요. 어제는 11선이 좀 지켜졌는데 오늘 11선이 깨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상승세를 살아있다 살아있지 않다라는 그 기준을 두는 게 5일선과 11선입니다. 그래서 11선이 종가상으로 만약에 깨져버린다면 단기 상승세는 꺾인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후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반등 주고 또 빠져버리니까 11선이 깨지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 상승세는 이제 좀 꺾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1선 깨지고 나서 뭐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이후에 또 밀려버리는 상황, 깨지고 반등은 나오는데 또 밀려버리는 상황, 깨지고 뭐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또 밀려버리는 상황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시간,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남은 시간에 아랫꼬리를 열심히 좀 달아서 11선 위에서 마무리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거래량적으로 보면 요렇게 이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야서 상한가를 들어갔고, 다음 날에도 갭 상승 이후에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빠른 속도로 하락 흐름들을 보이기는 했지만, 앞선 이런 거래량에 비해서 어떤 음봉의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반등의 기회가 한번 있지 않을까, 8월 6일 전후로 한번 그 전에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기대를 조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지금은 좀 대응의 영역에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 뭐 상장을 하고 나서 더 급등이 나올지 아니면 급락이 나올지 그건 모릅니다. 예, 그건 뭐 알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결과에 따라서 결국에 S24의 방향성도 좀 결정이 된다라고 보는데, 막연하게 우리가 무조건 뭐 따상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니까 현재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좀 두고 본다면 저는 그래도 14,500원만큼은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14,500원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주가가 움직임을 계속해서 가져간다면 개인적으로는 뭐 8월 6일 전후로 반등 나올 때까지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제 17,500원이나 18,000원 정도가 기술적인 저항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을 많이 터뜨려 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 구간의 저항을 굉장히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 갭이 있네요. 예, 갭이 있으니까 또 갭도 메울 겸 겸사겸사 한번 반등을 준다면 17,500원과 18,000원 정도까지도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뭐 14,500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떠한 기준점을 두고서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따상이 나와야 되겠죠. 예, 따상이 나와서 카카오뱅크의 가치가 높아져야 결국에는 예스24도 또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줄 수 있는 거니까, 원래 보편적으로는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어떤 상장 기대감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어떤 기업이 상장함으로써 재료가 소멸이에요. 보편적으로는 재료가 소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관련주들이 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요새 증시가 과거랑 좀 다른 점이 따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따상, 따블의 상한가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고,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현상도 나오는 것 같은데, 따블의 상한가나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런 상황들이 또 벌어진다고 하면은 지분 가치나 이런 것들이 1.4%의 지분 가치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게 더 높아지는 거니까. 예, 거기 더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지분 가치가 더 상승하는 거니까 주가나 그런 부분들이 상장 이후에도 또 가는 경우가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상장하면 재료 소멸로 주가가 빠지는 게 정상인데 요새는 따상이나 이런 것들을 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분 가치가 더 높아지면서 상장 이후에도 또 상승 흐름들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따상이 될지 아니면은 뭐 또 빠질지 이런 것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14,500원 정도의 하나의 기준점을 두고 반등 여부를 좀 체크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뭐 이 영상은 뭐 추천 영상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추천 종목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은 뭐 매일매일 드리고 있고요. 김영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아침 9시마다 무료 추천주 여러분들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제시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추천주 필요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되겠고, 저희가 종목 추천은 이제 VIP 서비스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혼자서 뭐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1833-6014 전화하셔가지고 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은 뭐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한번 14,500원 이탈 전까지는 반등의 흐름들을 한번 기대해보자. 이미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카카오뱅크 상장에 따른 그런 이제 가치, 기대 충분히 좀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저는 열려 있다라고 보지만 14,500원 정도가 좀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반등을 가져가야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걸 뭐 깨고 내려간 다음에 뭐 반등 주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고가의 영역으로 이제 뭐 예스24가 흘러가고 있고, 아직까지는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견조해요. 이렇게 보시면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견조한 모습이거든요. 요게 아니죠. 방향성이 원래는 이렇게 가고 있었죠. 제가 뭐 이게 한 11,000원대부터 찍어갖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이탈을 했다가 다시 회복을 했는데, 여전히 이 구간의 지지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라서 반등에 대한 가능성 14,500원 이탈 전까지는 계속해서 한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스24는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어떤 큰 의미를 두고 얘기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금투, 뭐 어차피 단타일 거고, 외국인들 수급도 거의 뭐 단타이지 않겠나 싶은데,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들어오긴 했는데 뭐 많은 물량은 아니니까 뭐 단타 정도로 좀 들어오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런 물량들은 반등 한번 톡 나오면 아마 다 팔고 나갈 그런 물량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4,500원에 지지 반등을 기대하면서 위로는 17,500원과 18,000원대에 하나의 저항대를 두는 그런 기준과 자기만의 어떤 전략이나 이런 시나리오, 대응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수립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이런 시황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국내외 이슈들까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9시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2종목에서 3종목 정도 매일매일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락하게 되면 또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무료 추천 종목 코너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테마주 검색기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는데요. 눌러보시게 되면은 국내외 이제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테마주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고, 그날 어떤 종목, 어떤 테마가 강세인지를 한눈에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플이기 때문에, 뭐, 모바일 버전, 그 다음 PC 버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무료 어플이기 때문에 누구나도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이 테마주 검색기도 많이들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